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2,000명에 가까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도 벌써 20일 넘게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감염 추세를 보면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아예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1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따져보니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상은 타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입니다. 어제 오늘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4%인 13명이 타 지역 확진 관련자입니다. 또 다른 양상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입니다. 실제로 어제 오늘 발생한 확진자 2명 중 1명이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입니다. 특히 가족 중 한 사람이 확진되면 일가족 전체가 확진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타 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신 경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고 확산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으로 바뀌게 되면서 역학조사가 전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진단검사 매뉴얼도 바뀌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전에는 확진자의 접촉자만 감염 여부를 확인했는데 지금은 확진자의 접촉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한꺼번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아 한 명이 5명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고 또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높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거나 또 남을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달 넘게 확진자가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 단체가 8.15 불법 집회를 예고해 코로나 확산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이 지쳐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사흘간의 휴일 동안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한 대형 교회가 광복절을 맞아 나흘간 외부 인사를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서구 쌍촌동의 안디옥 교회는 광복절인 일요일 오후 7시 예배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매일 3차례씩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디옥 교회 측은 기도회 금지와 자제 요청에도 강행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참석자를 해산 조치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남의 한 유기견 보호센터가 유기견을 총기로 사살해온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 관리소장은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경찰과 119와 함께 유기견을 사살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물단체인 비글구조 네트워크가 지난달 30일 촬영한 완도군 유기견 보호센터입니다. 개 농장에서나 볼 법한 뜬장에 개들이 갇혀 지저대고 분변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도 문제지만 이곳 관리소장은 유기견으로 발견된 큰 개는 마을에 피해를 주고 잡지도 못한다며 총기로 사살하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잡지를 못해. 통화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사살 안 하면 안 돼. 그걸 누가 사살해요? 내가 이거. 한 달에 사살되는 유기견만 대략 10여 마리. 관리소장은 이 같은 사살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불법인 줄 알지만 119 구조대와 경찰 EPR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불법이에요. 그러지만 경찰도 저희들 총 주면서 나는 안 쏘면 안 돼. 하지만 이 관리소장은 동물단체의 녹취와 달리 MBC와 통화에서는 마취 총만 가끔 사용했다며 이 같은 말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동물단체하고 이야기할 때 그 녹취 내용은 조작됐다 이거예요? 네, 조작됐죠. 완도군도 총기 사살 사실이 없다며 관리소장을 두둔했지만 말썽이 된 만큼 유기견 보호센터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그러나 총기 사살과 관련해 관리소장이 언급한 경찰과 119 군 공무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법리적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총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이 돼서 허가가 되고 또 반납 해제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차후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면밀히 지금 저희가 살펴볼 예정이에요. 한편 완도군 유기견 보호센터에서는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유기견의 74%인 298마리가 자연사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한 달 만에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입추와 말복이 지나자 한낮에는 덥긴 해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데요. 광복절 연휴 날씨를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절기 입추가 지나고 찌는 듯한 더위는 한 발짝 물러갔습니다. 장기간 이어졌던 폭염특보도 오늘 모두 해제됐습니다. 더위 속에 피어난 맹문동은 비교적 선선해진 날씨 속 산책길을 아름다운 보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구름 가득한 날씨 덕에 지난주만큼의 뜨거운 불볕더위는 없었지만 광주 전남의 오늘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덥고 습한 기온은 여전했습니다. 밤에는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고 낮에는 아직도 더운 것 같아요. 여름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네, 가을도 기대됩니다. 네. 오늘 밤부터 토요일인 내일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에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그 밖의 전남 지역에서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지나면서 토요일인 내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내림세를 보이겠는데요. 비가 그친 일요일 곧바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광복절 연휴와 이어지는 다음 주까지도 31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름 기온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더위 속 건강관리 잘해야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우리나라 영해를 지나가는 외국 선박들은 보통 먼 바다에 정박한 뒤 배를 이용해 선원과 화물을 육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허가받지 않은 배를 이용하고 코로나19 검사마저 건너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색 배에 트렁크를 든 선원들이 올라탑니다. 육지에서 볼일을 마치고 정박지에 대기하고 있는 선박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선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 배는 화물을 싣는 용도로 허가를 받은 용달선, 사람이 탈 수 없는 배입니다. 국내로 입항하는 대형 선박은 보통 해상에 정박한 뒤 통선에는 선원을, 용달선에는 화물을 실어 육지로 보냅니다. 통선은 선실이 있고 여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만 용달선은 바지선과 다름없는 형태로 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 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 화물만 싣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선착장에서 정박지까지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넘게 걸린다며 지나치게 위험한 행위라고 입을 모읍니다. 여객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길게는 그렇게까지도 걸리죠. 1시간씩 더. 그럼 꽤 먼 바다로 나가는 거네, 진짜 좀. 위험하죠.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방역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겁니다. 용달선을 타고 나오는 선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육지에 상륙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검사장으로 안 가고 정화동으로 용달선 집합소가 있어요. 동포 쪽에. 글로 가서 선원들 내리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수항에 입항하는 대형 선박은 매일 수십 척, 육지에 상륙하는 선원들은 매일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릅니다. 허술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안전사고나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사거리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후진하다 식당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음식점 안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 등 2명이 얼굴에 파편을 맞는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광복절 연휴를 맞아 동시에 호남 공략에 나섭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내일부터 이틀간 전남 지역에 머물며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전남 동부권 당원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광주 전남북을 돌며 대선 공약을 알리는 동시에 호남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순회 경선 시작을 3주 앞두고 동시에 호남을 방문하는 두 후보의 행보는 경선 초반부터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 1,9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전력 판매량이 늘면서 매출액이 4,200억 원 증가했지만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1조 4천억 원 이상 늘면서 영업 적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상반기 8,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올해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적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합동 방역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외국인 11명이 확진됐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 등을 방문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은 집단 생활을 하거나 교류가 활발한 경우가 많아 추가 감염 위험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8세부터 49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이 광주 전남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사전 예약 대상자 11만 7천여 명 가운데 85.4%가 예약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의 경우도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대상자의 78%가 예약을 마쳐 전국 평균 예약률 60.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6명의 광주 전남 독립유공자들이 포상을 받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일제 소장료 인상 등에 반대하다 처벌을 받은 고 최만년 씨 등 국내 항일운동가 3명과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고 허봉 씨 등 2명,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한 고 이정임 씨가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들 유공자의 유가족들은 오는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3,4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00여 건에 비해 무려 2배나 증가했습니다. 벌쏘임 환자 이송 건수도 147건으로 지난해보다 50% 늘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올여름 짧은 장마 등의 영향으로 벌 개체 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9일 벌쏘임 사고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최근 강원도 고성의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한 검사를 강화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 농장 545곳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